치매, 이게 그냥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병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김철수 박사님의 책 뇌세포 재활로 치매 치료 가능하다. 이 내용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양의학, 한의학 다 공부하신 분이라 관점이 흥미롭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상당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임상 경험도 풍부하시고요.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치매에 대한 좀 흔한 오해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풀고 언제부터 또 어떻게 예방해야 할지 건강한 뇌를 위한 생활 습관 같은 거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죠. 자, 그럼 책 내용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먼저 그 치매에 대한 흔한 오해들부터 짚어주시던데요. 치매에 걸린다, 이 표현부터 좀 잘못됐다고요. 아, 네. 그게 마치 감기처럼 갑자기 딱 걸리는 병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는 굉장히 오랜 시간, 수십 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되는 거거든요. 아, 마라톤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예방이나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고 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유전, 이거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부모님 중에 혹시 치매 있으시면? 맞아요. 근데 책에서는 생각보다 유전적 요인은 크지 않다고 봐요. 알츠하이머 치매조차도 유전적 경향은 한 2%, 그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2%요? 생각보다 엄청 낮은데요? 네, 주로 이제 65세 이전에 좀 일찍 발병하는 초로성 치매 경우가 그렇고요. 대부분의 치매, 특히 그 혈관성 치매는 유전보다는 잘못된 생활 습관 영향이 훨씬 크다고 강조합니다. 책에 나온 L씨 어머님 사례처럼요. 가족력도 없고 일상생활도 잘하시니까 주변에선 전혀 몰랐다고. 네, 그런 경우가 많죠.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진행되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나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 이것도 좀 위험한 생각이겠네요. 40대 중반부터는 예방을 시작해야 한다니 생각보다 빠른데요? 네, 그게 왜냐하면 뇌에 그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치매 유발 물질 같은 게 쌓이기 시작하는 시점이 보통 그때쯤이거든요. 베타아밀로이드요? 그게 뭐죠? 약간 찌꺼기 같은 건가요? 네, 맞아요. 뇌세포 밖에 끈적끈적하게 플라크처럼 쌓이는 단백질이고요. 이게 많아지면 또 뇌세포 안에는 타우 단백질이라고 뭐랄까 엉킨 실타래 같은 게 생겨요. 그러면서 세포 기능이 떨어지고 결국 파괴되는 거죠. 이게 알츠하이머의 주된 기전입니다. 퇴행성 치매 중에 제일 흔하고요. 아, 그게 알츠하이머군요. 그럼 퇴행성 말고 다른 종류도 있는 거죠? 원인에 따라서? 네, 크게 보면 퇴행성, 그리고 혈관성, 또 기타 원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퇴행성에는 방금 말씀드린 알츠하이머가 제일 많고 그 외에도 환시를 보거나 상태 기복이 심한 루이소체 치매, 또 성격 변화나 언어 문제가 먼저 나타나는 전두축두 치매 같은 것들이 있고요. 혈관성은요? 혈관성 치매는 전체 한 20-30% 정도 차지하는데 말 그대로 뇌혈관 문제 때문에 생깁니다. 뇌졸중이 자꾸 반복되거나 아니면 아주 미세한 혈관들이 막히면서 서서히 진행되기도 하고요. 책에 나온 K 대표 사례가 딱 그런데 식습관 엉망이죠. 고당분, 정크푸드 즐겨 먹고 그러다 당뇨, 고지혈증 오고 이게 다 혈관 건강 망쳐서 치매 위험 높이는 거거든요. 생활 습관이 정말 중요하네요. 그럼 마지막 기타 원인은 어떤 게 있나요? 이건 한 10% 정도인데 다른 병 때문에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예요. 예를 들면 뇌수두증, 뇌종양, 감염이나 심각한 영양결핍, 알코올 중독 같은 거요. 다행인 건 이건 원인 질환을 잘 치료하면 치매 증상도 좋아지거나 완치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결국엔 진짜 생활 습관 관리가 핵심이네요. 근데 책에서 제일 좀 희망적으로 들렸던 부분이 뇌세포 재활 이 개념이었어요. 한번 망가진 뇌세포는 돌아오지 않는다고들 하는데 재활이 가능하다는 건 어떤 뜻인가요? 네, 이 부분이 저자의 좀 독특하면서도 희망적인 관점인데요. 뇌세포 자체를 재생시키는 건 어렵지만 남아있는 세포들의 기능을 재활시키는 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 팔 다쳤을 때 재활 치료하면 다른 근육들이 기능을 보완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아있는 뇌세포들이 새로운 연결망을 만들거나 기능을 더 강화해서 전체적인 뇌 기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죠. 와, 약간 뇌에도 근력 운동이 필요한 것처럼 들리는데요? 비슷한 비유일 수 있겠네요. 책 속 CEO 회장 사례가 그걸 잘 보여줘요. 검사상으로는 별 문제 없는데 자꾸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 이게 단순히 뇌세포 수가 줄어서가 아니라 남아있는 세포들의 기능, 저자는 이걸 뇌 용량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감소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이런 뇌세포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죠.
정말 흥미로운 관측이네요. 스트레스 관리 얘기도 중요하게 나오던데요. 네, 맞아요. 스트레스가 이게 또 양면성이 있어서요. 적당한 긴장감은 뭐 삶의 활력소가 될 수도 있지만 이게 만성화되면 정말 뇌에는 독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고 혈액순환도 나빠지고 활성산소 늘어나고 결국 뇌에 독성 단백질 축적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한의학적 관점 설명도 있던데요. 기체니, 습담이니. 네, 한의학에서는 스트레스, 기체, 기운이 뭉친 상태가 오래되면 몸 안에 불필요한 노폐물이나 염증 반응, 담을 만든다고 봐요. 이게 심해지면 혈액순환을 막아서 뭐랄까 가벼운 중풍 같은 증상, 유중풍을 일으키거나 실제 뇌손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하라고 조언하던가요? 너무 카페인에 의존하지 말고 식사 규칙적으로 하고 저당지수 음식 먹고 그리고 마음 안정시키는 차, 뭐 국화차나 죽엽차, 연잎차 같은 게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생활 습관 이야기도 재밌었어요. 일부러 좀 불편하게 살아라. 이건 좀 역발상 아닌가요? 네, 그렇죠. 맨날 익숙하고 편한 것만 찾으면 뇌가 자극받을 일이 없어서 뇌 근력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새로운 걸 좀 배우거나 평소 안 쓰던 손을 써본다거나 내비게이션 없이 길 찾아가기 이런 활동들이 뇌를 계속 깨어있게 한다는 거죠. 아하, 뇌를 운동시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랑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뭐 일기나 가계부 같은 거 꾸준히 쓰는 것도 좋고요. 은퇴했다고 집에만 있지 말고 책에 나온 농부나 노인회장, 아파트 관리인 사례처럼 계속 사회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아, 그리고 웃음 빼놓을 수 없죠. 일소일소, 일로일로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군요. 네, K대표가 거울 보고 자기 찡그린 표정에 놀랐다는 얘기처럼 웃는 표정 자체가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웃으면 스트레스 호르몬 줄어들고 혈류순환 좋아져서 뇌세포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실제로 있거든요. 네, 오늘 김철수 박사님 책을 통해서 치매를 정말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된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유전이나 노화 탓만 할 게 아니라 정말 40대부터 적극적인 생활관리, 뇌건강 습관, 이게 중요하고 또 뇌세포 재활이라는 희망적인 개념까지 알게 됐네요. 결국 핵심은 당신의 뇌를 어떻게 건강하게 관리하고 또 사용할 것인가, 이 문제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자는 책에서 뇌를 너무 많이 써도 마모되고 알츠하이머 위험, 또 너무 안 써도 녹슨다고 비유했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당신의 뇌를 건강하게 자극하면서도 또 너무 과도하게 소모시키지는 않는 그 최적의 균형점은 과연 어디일까요? 이 지점을 각자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이 앞으로 뇌 건강을 지키는 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